예, 위원장님, 제가 10월 4일 법무부로부터 그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죄 이건 사건에 관련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제32조에 따른 감찰 결과 보고서와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즉 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보도 자료까지 배포를 했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있다라고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한 한 건에 대한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 때 이 내용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 징계가 청구된 이준명 검사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으로 사전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허위 사실을 그 제출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께서 상의하셔서 이 허위 제출로 인해서 국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국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장관님. 네. 예. 그 국정농단 수감자들의 변호인 접견이 과다하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뭐 최순실 씨는 553회, 이재용 씨는 439회의 과다한 변호인 접견.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딱 1년 전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무행정 쇄신 방안에 변호인 접견 남용 제한을 위해서 입법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헌재에서 2015년에 그 집사 변호사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판결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형 집행법에 따라서 수영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경우에는 그 접견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 2018년의 헌재 판결에도 그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가 없는데 여전히 그 지금 입법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좀 진행 사항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이들이 대부분 1인실을 사용합니다. 23명 중에 3명 빼고 20명이 1인실을 하고 있어서 황제수감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층들의 이제 특권을 이제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가석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한영 의원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수용소의 과밀 때문에 가석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수용소 과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국정농단 수감자들의 1인실 사용 같은 이 권력층 수감자의 특권부터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 부분 개선 방안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사범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 2013년 4월 26일에 어느 대표 회사와 그 회사의 부사장이 공범으로 같이 이제
특경가법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표이사가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2013년 4월이었으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지금 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특경가법상의 취업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있는 회사는 기업체는 관업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은 아시죠? 네.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산자위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입니다. 장관님, 현행법을 보시면은요, 이런 고액 재산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또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은 인허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고 취업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네. 예. 혹시 장관님이 이 담철곤 회장 취업 승인해 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제가 해준 예.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승인 안 받고 일하고 있으면 이거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혹시 그 인허가 같은 거 신청한 거 있는지 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예. 제가 인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취업 제한 대상이다 또는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인허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행법에다 그 시행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이 시행령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시일이 걸렸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첫 전체 회의 때 시행령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범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업엔 취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빠르게 좀 시행령 규정을 손질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특경가법 시행령 예. 그 부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작년 국감에도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게 진행 사항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 시행령이기 때문에 예. 빨리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도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네. 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인허가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이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뭐 두 항공사의 조양우 회장이나 박상구 회장 등 다 이렇게 지금 재판이나 또는 그 검찰이 수사 관련된 사안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 놓고 계시면은 결국은 다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거나 버젓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렇게 강조하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면은 될 사안인데 법안으로 개정안 올려놓고 어제 발표했어요. 그저께 일감 몰아주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왜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 안 하면서 이러고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 조속히 좀 행정부처들이 나서서 네, 그것은 그 금년 중으로 하겠고요. 경제사범 관리 제도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